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라며 3월부터 올 한 해 4번 이상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민 제한과 팬데믹 여파로 이민자가 급감하고 인력난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새해 유망한 직업으로 헬스케어 직종과 정보보안 분석가 등이 꼽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재고를 비워야 할 1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병원성이 비교적 약해도 하루 10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입원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화이자사는 오미크론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전용 백신이 3월경 출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입원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은 14만 5,982명으로 2주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해 1월로 14만 2천여 명이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입원 환자 수가 4천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망자 수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는 통상 입원자 수가 늘어나고 2주가량이 지나야 반영되기 시작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로 입원한 숫자는 390만 건이었습니다. 새해 1월부터는 매일 평균 18,600건의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을 마친 사람에 비해 입원할 확률이 8배 높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비율이 높은 주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등이며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60명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입니다. 미국의 입원율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감염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주말을 끝낸 어제는 1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인 감염자 수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6주에서 8주 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2달 후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사는 오는 3월 오미크론 전용 백신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3차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4차 접종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 부양 대신에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라며 3월부터 올 한 해 4번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추가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물가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에 돌입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4년 더 이끌도록 지명받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과 부양 대신에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에 돌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임 인준을 받기 위해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빠르게 회복한 미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부양책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물가 급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더 많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연준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3월부터는 제로 금리를 2년 만에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연준은 지금까지는 올 한 해 0.25%포인트씩 3번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해왔으나 그보다 많이 4번 이상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일 것이라며 연준의 시사보다 늘어난 4회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준이 4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3월에 시작해 6월과 9월, 12월에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 시작을 확고히 하고 있는 이유는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경제 타격은 치명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40년 만에 최고치인 7% 물가 급등이 장기화되는 사태부터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3월에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해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온 돈풀기 정책도 종료하게 됩니다. 나아가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데 맞춰 8조 7,600억 달러까지 불어난 대차대조 자산 규모를 줄여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만 물가 잡기와 또 다른 목표인 완전한 고용을 성취하기 위해 금리와 통화 정책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완전한 고용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미국 실업률은 3.5%인데 12월 현재 3.9%까지 내려가 있고 올 연말에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제한과 팬데믹 여파가 겹치면서 5년 만에 영주권 발급이 4분의 1로 급감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직전에는 한 해에 100만여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으나 지난해에는 25만 명 아래로 4분의 1이나 급감했으며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3D 업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트럼프 시절의 이민 제한 정책에다가 팬데믹 여파가 겹치는 바람에 이민자를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시켰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인 2016년과 2017 회기년도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발급했으나 2021 회기년도에는 25만 명 아래로 떨어져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극심한 인력 부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이처럼 이민자들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발급 숫자를 보면은 오바마 마지막 해였던 2016년도에는 104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첫 해인 2017년에는 93만 명이었고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도에는 70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59만 5천 명, 2020년도에는 47만 7천 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미국을 휩쓴 팬데믹에 따른 셧다운으로 이민 빗장이 닫히면서 2021 회기년도 한 해 동안 미국의 영주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24만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5, 6년 만에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과 팬데믹 여파가 겹치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겁니다. 이민자 급감으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결국 미국 전체가 인력난, 구인난에 빠진 것으로 NBC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3D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민자들이 2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태생은 1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축 등 생산 분야에서도 이민 노동자들은 13.6%, 미국 태생은 8.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또 주급으로 계산하면 이민 노동자들은 885달러, 미국 태생은 1000달러를 벌고 있어 업주의 임금 부담도 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초강경 반이민파들을 제외하고는 이민 제한파, 친기업주의자들이 적절한 합법 이민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2년 새해 유망한 직업으로 숙련 간호사 등 헬스케어 직종과 사이버 공격을 막아줄 정보보안 분석가 등이 꼽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와 노령 사회가 지속되고 있어 헬스케어 직종이 유망하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심해지면서 이를 막을 보안 인력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헬스케어와 사이버 보안 직종이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매년 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있는 USN 월드 리포트지가 2022년 새해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는 정보보안 분석가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체 등의 컴퓨터망에 랜섬웨어를 침투시켜놓고 셧다운을 위협해 거액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막아줄 정보보안 분석가들을 대거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보 보안 책임자들은 IT 전공과 특출한 컴퓨터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연봉 7만 달러 정도의 정보 보안직을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위는 널스 프랙티셔너, 즉 숙련 간호사로 선정됐습니다. RN으로 불리는 등록 간호사들이 현장 경험과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는데 얼젠케어 등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 간단한 치료나 약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3위는 피지션 어시스턴트, 의사 보조가 꼽혔습니다. 의과대학보다는 짧은 전문 과정을 밟으면 의사 보조 자격을 얻어 메디컬 닥터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메디컬 헬스케어 서비스 매니저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의 행정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5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6위는 데이터 전문가로 선정됐습니다. 7위는 파이낸셜 매니저, 8위는 통계 전문가, 9위는 변호사, 10위는 언어치료사가 꼽혔습니다. 11위는 의사들이고 12위는 등록 간호사로 역시 헬스케어 직종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미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 10년간 증가율과 중위임금, 고용률과 미래 전망, 스트레스 수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매년 유망 직업 순위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언론의 100대 유망 직업 리스트의 40%나 헬스케어 관련 직업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노령화 사회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대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생각보다 할인율이 크지 않아 실망했을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봄에 팔 물건들을 위해 창고와 전시장을 비워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계절을 많이 타는 가구와 의류, 신발 등은 1월에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급 병목으로 11월 항구에 묶였던 물건들이 뒤늦게 풀리면서 업체들이 밀어내야 할 재고가 더 많아져 할인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는 공급 대란과 물가 상승으로 충분한 할인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건은 모자라고 살 사람은 많은데 큰 폭의 할인을 할 업체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전자제품의 평균 할인율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할인율이 13%였던 걸 생각하면 뭔가 손해본 느낌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미 오른 가격에서 할인을 받아봐야 할인폭이 높을 수 없습니다. 가구의 경우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은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구의 평균 할인율이 26%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고작 3%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업체들이 봄에 팔 물건을 위해 창고와 전시장을 비워야 하는 1월이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데 큰 영향을 많이 받는 물건들이 대표적인 1월 할인 품목들입니다. 의류와 신발, 가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겨울 품목들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 배송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월은 실제로 팔지 못한 겨울 의류와 신발 같은 품목들을 TJ맥스와 마샬스 같은 할인 매장으로 밀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매업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IHL그룹은 11월에 항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들이 선박으로 200척에 달한다 밝혔는데 뒤늦게 풀린 물건들이 많아 할인율도 클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장은 큰 폭의 할인은 하지 않고 1월 중하순까지 세일을 미룰 거라는 게 회사 측의 분석입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선물로 자사의 기프트카드가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기프트카드를 먼저 쓸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기프트카드는 이미 팔린 물건이나 다름없는데 할인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겨울 의류나 가구 같은 계절을 많이 타는 물건을 살 계획이라면 1월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것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